지금이야 30살이 넘어가면 계란 한 판이라면서 아쉬워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계란 한 판까지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2.5배 가까이 수명이 늘어납니다.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국가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기대 수명이 급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10년대 말, 두 번째가 1940년대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우크라이나인데 1940년대 기대 수명이 20살이 채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국민의 절반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우크라이나 대기근 편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크라이나를 잠시 지워보면 1940년대보다 1910년대에서 기대 수명의 감소가 더 심합니다. 일단 이 두 시기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스페인인데 정작 스페인은 1차 대전에 참전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명이 줄었을까요? 바로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입니다. 1차 대전 시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당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피해가 심한데 스페인 독감도 유독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기대 수명이 이탈리아가 26세, 스페인이 30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이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독감이 유행한 때는 1차 대전이 한창일 때인데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이라 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반면 당시 중립국인 스페인은 이 독감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후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에서 보도한 그 독감이라고 부르다가 그냥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감의 진짜 발원지는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국과 중국이 발원지일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없는 노릇이죠. 확실한 건 발원지가 어디건 애먼 나라들이 아주 박살이 났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정치를 최소로 해도 2천만 명, 최대 추정치는 무려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1918년에서 19년, 단 2년 동안에요. 당시 세계 인구가 19억 명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세계 인구의 1%에서 2.5%가 사망한 게 됩니다.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의 6%가 사망했고 독감에 걸린 지 1일에서 3일 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 흑사병과 함께 인류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 조약돌처럼 생긴 게 그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미친 듯이 퍼져나갔는데 그 원인을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스페인 독감은 3차례나 유행이 있었습니다. 1918년 봄과 그해 가을, 겨울입니다. 대개의 바이러스는 기온과 습도가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증식하는데 바이러스가 기본 단백질 덩어리라 고온에서 그 구석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독감도 봄에 유행하고 여름에는 잠깐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2차 유행이 옵니다. 2차에는 독성이 더 강해진 변종까지 퍼지며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망자를 내는데 그 피해를 키운 건 그걸 우습게 본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1차 유행 후 여름을 지내며 스페인 독감이 잠잠해지자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군부대에서는 1차 유행이 잠잠해지자 전쟁 공채 발행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참가한 시민이 20만 명 정도인데 그 주에만 2,600명이 사망합니다. 그해 필라델피아는 인구 100명당 0.8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됩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옆 도시가 박살나는 걸 보며 즉각적인 기관 폐쇄와 대중 집회의 금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세인트루이스 내의 피해는 필라델피아의 8분의 1 정도로 그치게 되죠. 잘하다 폭망한 곳도 있는데 문제는 마스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차 유행 전 마스크를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선방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말 이걸 그만 폐지해버립니다. 공공집회도 허용하죠. 그 결과 3차 대유행에서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미국 50개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합니다. 2번 유행했으면 이젠 끝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전염병에 취약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은 주로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인데 스페인 독감이 발생하기 약 30년 전쯤에 러시아 독감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확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독감을 경험했던 세대는 스페인 독감에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스페인 독감은 젊은 층이 많이 사망하는 병이다 라기보다 그 당시 노인층은 러시아 독감을 겪으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이 생겼고 젊은 층은 그런 면역이 없어 결과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사망했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정 나이가 면역을 보장하는 건 아니란 것이죠. 스페인 독감이 의외였던 또 한 가지는 당시 의료 수준이 낮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피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게 무오년 독감이라 불렸는데 사망률은 감염자의 0.8%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감염자의 0.5% 내외가 사망하며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는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14만 명, 일본에서는 2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난과 같았던 스페인 독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유행하며 최대 400만 명이 사망하고 10년 후에는 홍콩 독감으로 또 최대 4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제일 최근이 러시아 독감인데 1977년에서 1978년에 걸쳐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스페인 독감과 같은 H1N1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코로나 사태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이런 겁니다. H1N1 바이러스처럼 여기저기 조금씩 살아남아 꾸준히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의료 인프라나 건강 시스템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런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세계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